앞으로 진행될 3회차 온라인 강의를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쉽고 재미있는 이미지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자, 먼저 해줄 일은 어도비 포토샵이라는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주는 걸 거예요. 검색창에 어도비 포토샵이라고 검색을 해주시게 되면 아래쪽에 공식 사이트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 포토샵 부분으로 가볼게요.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서비스가 나오게 되는데 일단은 X를 눌러볼게요. 나는 포토샵 뿐만이 아니라 일러스트레이터나 인디자인, 프리미어와 같은 영상 편집 프로그램까지도 전문적으로 사용하고 싶다 하실 때는 이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서 모든 앱을 다운로드 해주시는 것도 좋고요. 나는 그냥 포토샵만 쓰겠다 하시면은 위쪽에 구매하기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개인인지 기업인지 학생 및 교사인지에 따라서 서로 다른 가격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물론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기본 기능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포토샵이 포함된 그런 프로그램으로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포토그래피라든지 아니면 포토샵만 이용할 때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구매하기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계정을 만든 다음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컨트롤 타워 격인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데스크탑이라는 앱이 실행이 돼가지고 이 안에서 포토샵을 실행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이 윈도우 창 이 부분을 선택해 주시거나 아마 대부분은 왼쪽 아래편에 이 윈도우 창이 있겠죠. 이 윈도우 창을 눌러서 PH5까지만 적어주시면 현재 설치되어 있는 여러분들의 포토샵 버전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해당 프로그램을 실행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위편에 보시면 이 부분 프로필 부분에서 환경 설정에 가보시면요, 아래쪽에 설치 위치도 여러분들이 바꿀 수가 있고요. 기본 설치 언어 부분에서 언어도 설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설치되는 프로그램을 한국어로 설치할지 아니면 영어로 설치할지요. 자, 이런 식으로 설정해 주시고 난 다음에 완료를 누르시게 되면 현재 설치되어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럼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설치 눌러주시면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프로그램들을 다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어쨌든 포토샵을 실행시켜 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먼저 창 구성부터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제일 위쪽에 있는 거는 상단에 있다고 해서 상단 메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카테고리별로 잘 분류가 되어 있어요. 파일들에 대한 메뉴는 이 파일 부분에 다 있는 거고, 편집 부분은 말 그대로 편집할 때 필요한 그런 메뉴들이겠죠. 아주 직관적으로 해당 카테고리에 위치하게 되는데요. 제일 첫 번째로 해줄 일은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 이거는 새 파일 눌렀을 때와 같은 메뉴입니다. 파일을 먼저 만들어주는 거예요. 새로운 문서 만들기 창이 나오게 되고요. 여러분들은 포스터나 명함과 같이 실제 인쇄를 목적으로 하는지, 아니면 PC나 노트북, 태블릿이나 핸드폰과 같은 모바일 기기를 목적으로 하는지에 따라서 문서의 종류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 위에 여러가지 메뉴들이 있지만 크게 보면은 인쇄와 모바일 기기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일단 우리는 웹 부분을 클릭해서 아래쪽을 보시면 빈 문서 사전 설정이라고 하는 프리셋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프리셋은 미리 만들어져 있다 해서 사전 설정이라고 나오고요. 이 부분들은 많이 사용하는 사이즈와 같은 미리 세팅해 놓은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핸드폰을 가로로 뒤집었을 때 전체 화면으로 볼 수 있는 1920에 1080짜리 풀 HD 사이즈로 문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클릭해 주니까 오른쪽 편에 해당 세팅 값이 자동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자, 위쪽에 제목 없음 부분에 일단 테스트라고 적어 볼게요. 테스트라고 적고 아래쪽에 있는 값들은 따로 수정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은 아트보드는 체크를 해제해 줄게요. 자, 그 다음에 색상 모드가 RGB 색상인지 또 배경 내용은 흰색인지 확인하신 다음에 만들기 버튼을 눌러주겠습니다. 그러면 첫 화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고요. 설명해드린 바와 같이 위쪽은 상단 메뉴가 위치하게 되는 거고, 아래쪽은 기본값으로 컨트롤 패널이라고 하는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이 왼쪽은 도구 상자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자,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조그맣게 되어 있는 점점점점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클릭하고 쭉 빼시게 되면은 이 부분이 떨어져 나오게 돼요. 자, 이 부분을 자꾸 움직이면 되는 거죠.
그리고 화살표를 한번 눌러주시게 되면은 두 칸으로 변형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편을 보시게 되면은 색상과 색상 견본, 그라디언트 이런 여러 가지 메뉴들이 나와 있죠. 이 메뉴들을 패널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색상이라고 되어 있으면 색상 패널, 색상 견본이면은 색상 견본 패널, 그라디언트 패널, 패턴 패널 이런 식으로 명칭을 씁니다. 지금은 여기 있는 값들을 모두 사용은 안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 편에 이렇게 빈 공간이 있어요. 여기를 잡고 이렇게 떼주시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분리가 됩니다. 이 패널들은 X표를 눌러서 다 지워줄게요. 일단 속성 부분도 마찬가지로 클릭하고 쭉 빼주신 다음에 X를 눌러서 또 없애줬고요. 일단은 레이업 채널 패스에 있는 부분은 이 빈 공간을 클릭하고 쭉 빼신 다음에 자, 여기 오른쪽 편에 위치를 시킬게요. 그 다음에 레이어 패널을 봤을 때 조금 영역이 작다 싶으시면은 아래쪽에 이 부분을 잡고 늘려주시면 돼요. 여기를 잡고 이렇게 늘려주시면 커졌죠? 네,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고요. 일단 여러분들 오른손잡이가 많으실 거기 때문에 오른쪽 편의 메뉴들을 구성해 놨습니다. 이 썸네일의 크기도 변경을 할 수가 있는데요. 레이어 패널의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생긴 햄버거 메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눌러서 아래쪽에 패널 옵션을 눌러주시게 되면 자, 축소판 크기라고 하는 게 썸네일의 사이즈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선택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조금 더 커졌죠? 자, 오른쪽 편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분리시켜주기 위해서 이 부분을 잡고 이렇게 떼주시고 X 표시 누르면 나머지도 다 떨어져 나왔죠? 자, 우리가 당장 사용할 메뉴들을 구성해 봤는데요. 포토샵을 실행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는 건 굉장히 비효율적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 그대로를 우리는 위쪽에 창 부분을 선택해서 작업 영역에서 아래쪽에 새 작업 영역을 눌러주게 됩니다. 우리의 책상을 만든다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 부분에 바로가기와 메뉴, 도구 모음들을 모두 체크해 주신 다음에 저장을 눌러주시면 지금 우리가 구성한 메뉴 자체가 아예 우리의 책상으로 구성이 된 겁니다. 자, 정말 그런지 볼게요. 창 부분에 가보시면은 체크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현재 나와 있는 메뉴들인데요. 옵션도 같이 있죠? 자, 이런 거 지워주시면 위쪽이 사라졌고요. 그 다음에 창 부분에서 또 다른 메뉴도 꺼내보면은 모양 메뉴도 나왔고, 또 창에서 자, 이렇게 단락 스타일도 꺼냈고요. 그 다음에 뭐 라이브러리 이런 메뉴도 꺼냈는데 작업을 진행하면서 너무 복잡해지는 게 싫어요. 또 내가 자주 사용하는 메뉴, 아까 저장해놨던 그 메뉴로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고 싶으면은 위쪽에 창 부분에서 작업 영역 가신 다음에 지금 우리 이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재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를 클릭해 주시면은 아까 전에 마지막으로 저장했던 그 상태 그대로가 다시 불러오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아주 쉽게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메뉴들을 구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오른쪽 부분에 보시면 도구 상자 메뉴가 있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 조그맣게 삼각형이 있는 이런 메뉴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뭐냐면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뿐만이 아니라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 다른 숨어있는 하위 메뉴들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설명할 때 비슷한 위치를 찾았는데 다른 메뉴다 하시면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서 다른 메뉴가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레이어 패널이 있는데 이 레이어 패널에 여러분들이 문서를 만들 때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배경이라는 레이어가 있을 거예요. 현재 잠겨 있는 상태고요. 여기 아래쪽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레이어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 빈 레이어가 나왔죠? 이게 비어 있는지 아닌지는 썸네일 부분을 보시면 격자 무늬로 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디자인 분야에서는 투명하거나 혹은 내용이 없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레이어 1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이름 부분을 정확하게 더블 클릭하시면은 이름을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럼 빨강 이렇게 적어볼게요. 빨강 적어보시고 엔터. 아래쪽에 있는 배경은 어떤 수정을 할 수가 없는데 이때 자물쇠 부분에 커서를 갖다 대면은 이런 식으로 손 모양이 나오거든요. 이때 클릭하시면 자물쇠가 사라지면서 배경이었던 이름이 레이어 0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다가는 이름을 더블 클릭해서 파랑이라고 적어볼게요. 엔터. 그러면 파랑과 빨강 레이어가 만들어진 건데
아직 색깔이 입혀지진 않았죠? 이 색깔을 입히기 위해서 먼저 파랑부터 적용을 해볼게요. 파랑을 선택하시고 도구 상자의 아래쪽에 보시면 컬러 팔레트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앞쪽에 있는 색깔은 자, 여기는 정경색이고요. 이 부분은 뒤에 있다 해서 배경색이 됩니다. 그래서 앞쪽에 있는 정경색을 한번 빨간색으로 바꿔볼게요. 한 번만 클릭하면은 이런 색상 피커가 나오게 되고 색상을 설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당겨주시게 되면 빨간색이 됐고, 자, 여기도 오른쪽에 있는 부분에서 색깔을 원하는 색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기 새라고 나와 있는 게 새롭게 바뀔 색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검정에서, 지금 검정이잖아요. 검정에서 빨간색으로 바뀐다, 이런 얘기가 되고요. 확인 눌러주시면 빨간색으로 바뀌었죠. 그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배경 색깔은 클릭하셔서 여기를 파란색에 먼저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당겨주시게 되면 파란색으로 바뀌잖아요. 이때 확인 눌러주시면 빨간색과 파란색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파란색이 선택이 되어 있으니까 얘는 배경색을 넣어주면 되겠죠. 편집에서 아래쪽에 7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 부분을 눌러서 내용이 현재 정경색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를 배경색, 우린 지금 파란색을 넣을 거니까,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전체가 채워지게 되면서 썸네일도 파란색이 돼버렸죠. 빨간색도 마찬가지로 그럼 선택을 하시고 위쪽에 편집에서 7을 눌러주신 다음에 얘는 정경색이죠. 클릭하고 확인 눌러주시면 빨간색이 됐어요. 자, 항상 기본 상태는 여러분들이 도구 상자에 이 이동 도구를 선택해 주시는 게 나중에 실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빨강과 파랑이라는 레이어가 본연의 이름에 맞춰서 바뀐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파란색이 안 보이는 이유는 빨간색이 가려서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색 레이어를 선택하고 만약에 눈을 가려주시게 되면 빨간색은 눈이 안 보이게 처리가 되니까 파란색만 보이게 되는 거죠. 또 눈을 다시 켜주신 다음에 빨간 색깔을 쭉 끌어서 파란 줄이 나올 때 탁 놔주시면은 순서가 바뀌게 되면서 이번에는 파란색이 위에 올라왔죠. 그래서 파란색만 보이게 되는 원리예요. 또 하나 보시면 파란 색깔 레이어를 선택하시고 불투명도라고 하는 투명도를 조절할 수가 있는데 현재 100%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부분을 0으로 하고 엔터를 딱 쳐주시면은 마치 눈을 끈 것과 같은 그런 효과를 나타내는 거죠. 여기서 하나 팁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직접 수치를 입력해 줘도 되고 아니면 커서를 내려서 여기서 슬라이더를 움직여 주셔도 돼요. 아니면 불투명도라고 써져 있는 부분에 커서를 올리게 되면은 손 모양으로 바뀌거든요. 이때 클릭하고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당겨주시면 슬라이더를 움직이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치를 편집해 줬으면 반드시 엔터를 쳐서 파란색 부분이 안 나오게 해주세요. 그러면 현재 파란색 레이어가 위에 올라가 있는 상태고 불투명도도 100%예요. 이 부분에서 만약에 제가 특정 부분을 선택하고 싶은 거예요. 바로 이 사각형 선택 윤곽 도구를 통해서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면 나올 수 있다고 그랬죠? 이걸 선택하시고 파란색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로 가운데에 이렇게 그려봅니다. 클릭한 상태로 쭉 드래그를 해주시면은 반짝이는 사각형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반짝거리는 부분만큼만 선택이 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선택한 레이어로부터. 자, 여기다가 만약에 브러쉬를 선택했어요. 자, 여기 브러쉬 도구라고 나오죠? 여러분들이 커서를 잠깐 올리고 있으면 해당 메뉴가 어떤 메뉴인지 그 설명이 나오게 됩니다. 이 브러쉬는 색칠을 할 수 있는, 말 그대로 붓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색깔은 아래쪽에 정경색을 통해서 바꿔줄 수가 있는데요. 좀 알아보기 쉽게 정경색 설정을 눌러서 검정으로 왼쪽 아래로 쭉 당기시게 되면 이쪽에 000000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검정색을 나타냅니다. 이런 거랑은 조금 다른 거예요. 수치가 달라지죠? 우리가 완전히 왼쪽에 아래쪽 끝까지 당겼을 때 이 컬러 코드라고 하는 부분이 0000으로 바뀌는 거예요. 확인 눌러주시면 현재 브러쉬가 선택된 상태로 검정색으로 칠하겠다 이런 얘기고요. 지금 브러쉬가 조그맣게 보여요. 이거는 이 브러쉬의 사이즈가 현재 13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건데 여기에 크기를 좀 더 높여줄게요. 이렇게 120이라고 하고 엔터를 딱 쳐주시면은 현재 브러쉬 모양이 좀 더 커진 걸 알 수가 있고요. 내가 만약에 칠하게 되면 자, 지금 우리가 선택된 부분만 이 부분 안에서만
뭔가 색칠을 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내가 파란 색깔의 레이어 중에서 이 부분만 선택을 했으니까. 그런 개념입니다. 자, 일단은 완료가 됐으면 항상 기본으로는 여러분들 이동도구 상태로 놓으시고, 그 다음에 선택되어 있던 부분도 해제해 줘야 되니까 선택을 해제해 준다 라는 메뉴를 통해서 반짝이는 부분도 없애 줄게요. 또 이 부분을 다시 원상태로 만들고 싶어요. 레이어를 선택하고 위쪽에 편집해서 7을 누르신 다음에 지금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었죠. 만약에 혹시 이 색깔들을 바꿔서 내가 다른 색깔로 바뀌어 있다 하시면은 이렇게 하셔도 돼요. 만약에 정경색을 파란색으로 다시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정경색을 눌러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커서를 두시게 되면 스포이드 모양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걸 이제 아이드로퍼 툴이라고 그러거든요. 색깔의 샘플을 채취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이 색깔을 클릭하면은 해당 색깔이 바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때 확인을 눌러주시면 방금 우리 정경색을 설정했으니까 이 부분이 정경 색깔이 이 배경으로 똑같이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죠. 똑같이 편집해서 아래쪽에 7 눌러주시고 정경색으로 확인 눌러주시면 방금 전에 배경색과 똑같은 색깔로 덮어버리기 때문에 이전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아니면 여기에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서 원형 선택 윤곽 도구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얘를 선택하시게 되면 동그란 모양으로 이제 선택이 되는 건데요. 파란 색깔 선택하고 이렇게 그어주시면 동그란 모양으로 이 부분만 또 선택이 된 거잖아요. 방향키의 바로 위쪽에 있는 딜리트 키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지워지게 되면서 썸네일을 봐도 알 수가 있죠. 썸네일 중에서 이 동그란 부분만큼 지워진 거예요. 그럼 지워졌으니까 이 지워진 부분을 통해서 아래 부분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이동도구 상태로 오시고 위쪽에 선택에 선택 해제를 눌러서 반짝이는 부분을 다시 없애줄게요. 이렇게 레이어의 특정 부분을 선택하고 편집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실제 이미지를 편집한다면 어떤 식으로 됐는지도 살펴보면 좋겠죠?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열었고요.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했던 바와 같이 내가 특정 부분을 선택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난 노트북을 선택하고 싶은데 반듯한 네모가 아니다, 또 동그라미가 아니다 해서 선택이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툴만으로는.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선택 도구들이 있는데 바로 여기 있는 올가미 도구와 다각형 올가미 도구, 자석 올가미 도구 포함해서 오른쪽 편에 개체 선택 도구와 빠른 선택 도구, 이런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어요. 다 살펴보지는 않을 거고 일단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게 개체 선택 도구라고 하는 건데요. 자, 이 개체 선택 도구라고 하는 거는 비교적 최신 포토샵에 추가된 기능입니다. 아주 쉽게 개체들, 예를 들면 이런 컵이라든지 노트북이라든지 각각의 개체들을 쉽게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예요. 자, 커서를 대기만 해도 이렇게 내가 선택할 부분이 바로바로 선택이 되죠. 이때 클릭만 해주시면은 자동으로 반짝반짝 빛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노트북만 선택이 된 거고요. 레이어 패널의 배경 선택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아래쪽에 이렇게 네모난데 안쪽이 동그라미 메뉴가 있습니다. 이걸 바로 레이어 마스크라고 하는 건데요. 마스크를 추가합니다 되어 있죠. 얘를 클릭만 해주시면은 지금 우리가 선택한 원본에 뭔가가 생기게 되면서 해당 부분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이제 레이어 마스크라고 합니다. 나는 지금 상태에서 파일을 저장하고 싶다 하시면 자, 위쪽에 파일에 아래쪽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이 저장할 파일의 이름을 정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다가는 노트북 이렇게 해볼까요? 노트북. 그리고 파일 형식은 그대로 두시면은 포토샵 파일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확장자가 PSD로 끝나거든요. 자, 이건 자동으로 생기는 거니까 노트북이라고 해주시고 저장 눌러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쪽에 파일의 이름을 보니까 여기 PSD는 포토샵 파일이라고 그랬죠. 노트북.psd라는 포토샵 파일로 저장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정말 저장이 됐는지 해당 위치로 가보게 되면 이렇게 노트북.psd라는 포토샵 파일이 준비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포토샵을 설치하고 나만의 작업 영역을 구성한 다음에 레이어에 대해 알아봤어요. 그리고 선택과 같은 기본 메뉴들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시간에는 포토샵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마스크,
이제 레이어 마스크와 클리핑 마스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